자, 오늘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나스닥이 또 한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의 노령 인구, 중국은 지금 최근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는 제로 코로나가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로 코로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대부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1, 2차 정도 맞은 사람들도 많고,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mRNA 백신이 아닌 사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중국의 백신은 중국의 이제 제약회사인 시노팩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시노팩이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사백신 기준으로 보통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방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방률이, 백신 접종률도 낮고 백신 자체도 코로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백신을 맞은 것도 아닌데, 노령 인구가 중국은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노령 인구 중심으로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노출된 게 2억 명 정도가 되니까, 물론 이제 그 2억 명만 걸리는 건 아니죠. 젊은 사람들도 걸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중증 환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의료 체계 자체가 또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 자신 있게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료 시설도 만들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유를 달라라고 이제 폭동을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폭동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정권 퇴진에 대한 부분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계속 내세웠던 게, 중국이 가장 잘한 게 코로나 극복이었죠. 다시 말하면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 상황을 조금 보시다 보면 중국은 지금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있죠. 중국은 중앙은행 이런 개념보다는 지준율로 보통 통화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통화를 풀고 통화를 긴축을 시키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최우대 금리 움직임을 보는 게 우리 기준금리 보는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어쨌든 계속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향성 달리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하나가 이제 일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는데, 일본은 원래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이렇게 기대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고, 중국은 그렇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해놔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도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은, 중국은 전 세계의 경제 사이클에 그냥 제일 선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먼저 침체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일단 잡고 난 다음에 글로벌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 공급 부족 자체를, 중국은 그 공급 부족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해서 수출을 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경기가 좋아진 것이 중국이었고, 그 다음이 글로벌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는 거고, 글로벌은 언제 진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이 조금 빠르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일단은 지금 금리 부분에 인하하는 부분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었고 침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중국이 가장 많이 내세울 수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로 코로나입니다. 이 제로 코로나를 그러면 시진핑 정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조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노령층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조금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제로 코로나가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2억 명 이상 또 접종을 하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금방 풀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로는 지금 중국의 양회가 3월에 양회가 있는데 3월 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시진핑 행정부에서 겁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번 시진핑 3기 부분은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거 있잖아요. 유신 선포했는 거하고 느낌이 약간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공산당 서기를 2년 정도, 2번 정도 하고 끝을 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도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권력을 내놓느냐? 아니죠. 뒷방 정치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뒷방에 앉아서 현 정권에 이제 뭐 총수를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뒷방 정치를 많이 했는데, 덩샤오핑도 그랬죠, 그렇죠? 남충 강화 때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는데, 시진핑은 그냥 전면에 그냥 나서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보이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게 예전에 이제 보여줬던 덩샤오핑 이후의 어떤 공산당 체계 자체를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비슷해서 이런 거 나오면 폭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폭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데모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도 뭐 사실은 봉쇄가 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봉쇄는 일단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풀리면은 양회 이후에. 왜 양회 이후에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회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선포는 되었으니까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 공산당 제일 밑에 하부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부 조직 회의가 3월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이번 시진핑 3기에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어떤 쪽에 조금 더 뭐 강화를 하고 뭐 그런 식의 회의를 하는 거다. 그걸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하다가 제로 코로나를 푸는 순간 경제 성장률이 한 1에서 2%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양회가 딱 끝이 나면서 코로나 완화를 그냥 하는 순간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 정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양새 자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 시진핑이 집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 경기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다가 시진핑 행정부라고 하기보다는 시진핑 집권하에 양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경기 성장률이 뛰더라 라는 걸 인민들한테 보여주면 잘한다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3월 이후에 일단은 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순차적으로 좀 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코로나가 쉽게 그냥 제로 코로나가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감했던 종목들 중에서 애플 주가가 또 빠졌죠. 애플이 이제 정조 공장이 정조 폭스콘이 지금 제대로 가동을 안 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 기준으로 애플을 이제 살라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살라고 딱 주문을 하면 물건 받는 데까지 37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37일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 말고 그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해소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종목이 오르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파월 의장 얘기는 조금 이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2%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냥 완전히 좀 꺾어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이따가 뭐 금방 경기가 좀 침체되거나 그러면 요즘 집값도 떨어지고 한데, 지금 보면은 미국 집값이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하락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이제 또 1.24% 정도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면 연준이 다시금 금리 내릴 거야. 뭐 아니면은 금리 인상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소비는 계속해도 돼.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금리 인상하는 부분 자체가 효과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언제 피벗이 나오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파월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애기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그런 얘기하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사실 그렇게 큰일 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음포를 놓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FOMC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제임스 브러더 의장 같은 경우에도 7%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7%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7%까지 안 올릴 수 있어요. 안 올릴 수 있어도 일단 엄포는 놔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러다가 이제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꺾일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지금 뭔가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생각 자체를 그냥 확 꺾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파월 의장의 얘기 자체도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장중 공방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한국경제TV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방송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튜브 방송은 이걸 일단 종료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한국경제TV의 와우넷에서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지속 가능한 캔들 매매 방법이라고 최근에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요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드디어 강의 시작을 합니다. 강의 내용은 지금 보시면은 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홈만 문의사라는 사람이 캔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캔들을 가지고 미국의 쌀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 사람이 보는 캔들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하인이 없더라도 그렇죠. 이게 캔들 차트가 만들어진 게 한 250년 정도 됐으니까 250년 전에는 차트 하나 만들려 그러면 이건 뭐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하인을 시켜서 뭐 시가, 고가, 저가 뭐 이걸 알아와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죠. 그림을 그리고 캔들을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캔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캔들만 알아도 돈 버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보시고 계시고, 한 10가지 정도 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양봉, 음봉, 뭐 아니면은 뭐 행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25년 정도 주식을 해오면서 계속 변화하고 갈고 닦은 캔들에 대한 기법들, 그리고 캔들을 정말 어떤 식으로 봐야지 이게 돈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이라고 하는 부분의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주식을 해서 주식으로 부자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클럽이고요. 딱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걸어온 길로 여러분들이 딱 걸어오면 시장 안에서 예상외로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클럽입니다. 그 길을 따라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클럽인데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66만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일단은 한 1개월간 오늘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1개월간 무료로 드리려고 하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캔들을 활용한 보유 종목 관리라고 특강 주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급등주 찾는 방법도 같이 언급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 7시 강의인데 강의 못 들으셔도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교육방송 계속해서 VOD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혹시 저녁 7시에 못 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랑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로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특전이 있는 것 같아요. 02-3490-4521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상품은 서비스 특성상 수강 후 중도 해지나 환불이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교육 내용의 불법 유포,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해서 한 번씩 보다가 한 몇 년 전에 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화하셔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 공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마십시오. 불법 유포가 되어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사실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보통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 유포하다가 걸리면 또 소송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요. 저는 안 걸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배우신 분들은 혼자서 사부작 재테크로 주식 부자 되시는 그러한 방안으로 사용하시길 기대하면서 일단 유튜브 방송은 요거로 중단하고 시장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와우넷에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